둘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가장 중요한 1차 사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본인의 일기, 우리가 줄여서 이승만 일기라고 하는데요. 이 이승만 일기라는 책 기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일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1904년에서부터 1934년, 30년 동안이죠. 그러고 나서 10년간의 기록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 1944년 1년 동안의 기록, 합해서 31년 동안의 기록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 남긴 일기를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2015년에 국역 이승만 일기, 그 다음에 더 다이어리 오브 승만디, 그 다음에 영인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기를 영어로 쓰셔서 영어 그대로 출판한 책이 있고, 원문의 이미지를 타이핑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손으로 쓴 것도 있고 타이핑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출판한 버전, 출판용 버전, 이승만 대통령이 핸드라이팅한 것까지 포함한 그 원문 이미지 버전, 그 다음에 그것을 국역한 국역 이승만 일기, 이렇게 세 권의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요 중에 이제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은 국역 이승만 일기를 보면 되는데요. 요 이승만 일기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에서 보듯이 이들 일기는 서로 다른 크기의 수첩, 노트북, 일기장, 그리고 타이핑한 B4 사이즈 종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묶은 편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본은 이승만 연구원, 연세대학교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1에 포함된 일기들 가운데 가장 왼쪽에 있는 하늘색 표지의 로그북 오브 SR, SR은 승만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 이니셜 한자와 성 한자, 그 다음에 로그북이라는 것은 보통 항해 일지, 배들이 운항할 때 그 일지를 쓰는 것을 로그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일기를 항해 일지라고 표현하면서 썼죠. 라는 제목을 붙여 있고,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묶여 있는 편책은 1904년 1월 4일부터 34년 2월 28일까지 만 30년 동안의 일기를 타이핑한 것입니다. 이 타이핑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타이핑은 해방이 되어서 이승만이 귀국한 후 자신이 손으로 직접 쓴 수첩 일기를 누군가를 시켜 타이핑한 다음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묶은 것으로 보이는데, 영부인이 된 프란체스카 여사가 타이핑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 타이핑한 텍스트에 나오는 유럽의 지명에 대한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타이핑을 직접 했다면 유럽 지명에 대한 오타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프란체스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승만을 돕는 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명을 잘 정확하게 스펠링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3의 인물이 한 거 아니냐 하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편책이 작성된 시점은 해방 이후부터 1947년 10월 12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책에서 사진 2와 같은 우리 유명한 시인 서정주의 명함과 메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정주의 명함에는 직책이 임시정부 선전부가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 즉 순간 잡지 한국청년의 주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는 해방 당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한성시 죽첨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손으로 그려 지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죽첨정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름이 경교장, 김구의 거처였죠. 경교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명함의 이면에는 더 로그북, 그리고 로그북 오브 SR이라고 책 제목을 두 가지 쓴 후 이상의 두 책을 1947년 11월 15일까지 무위서고에 돌리겠나이다. 47년 10월 12일 희생 서정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진 1 가운데 위아래 두 줄로 서 있는 검은색과 청보라색의 수첩은 각각 이승만이 직접 손으로 쓴 6필 수첩 일기입니다. 사진에서 위에 위치한 검은색 수첩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북 5, 즉 5번째 수첩이라는 거죠. 제목을 붙였습니다. 1932년 12월 20일부터
1933년 2월 12일까지의 필사본 일기입니다. 아래에 위치한 청보라색 수첩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북7이라는 제목이 붙였습니다. 1933년 6월 12일부터 33년 8월 8일까지의 필기본 일기입니다. 이 두 수첩의 내용은 하늘색 표지의 편책에 타이핑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1944가 새겨진 검은색 노트북은 44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쓴 일기입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하늘색 표지의 편책 로그북 오브 SR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아무런 표지 제목이 없는 검은색 노트북은 하늘색 편책 로그북 오브 SR 말미에 별도의 종이에 타이핑되어 끼워져 있던 19통의 이승만을 추천하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편지, 그리고 로그북 오브 SR 내용 가운데 1904년 11월 4일부터 1910년 12월 12일까지의 일기를 다시 누군가가 손으로 쓴 것입니다. 이 필체는 이승만 대통령의 필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검은색 노트는 영인본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9통의 추천서들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수신하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국문판, 영문판, 영인본 책에 내용이 거의 동일한 추천서 19통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어 가장 앞에 위치한 게일 목사의 추천서 하나만을 이승만 일기 출판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만이 처음 미국으로 떠날 때 간직하고 간 추천서들입니다. 하늘색 편책 로그북 오브 SR의 말미에 게일 목사의 추천서 이미지도 넣어두었습니다. 이 이승만 일기는 저하고 오영섭이라는 이승만 연구원의 연구교수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데이빗 필드라는 당시 이 일기 작업을 할 때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역사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지금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박사 논문을 출판을 했죠. 데이빗 필드, 그 다음에 한지은 씨라고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 분, 이렇게 네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서 출판을 2015년에 했습니다. 일반 책방에서 사시기가 좀 어렵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꼭 구해서 이 책을 봐야 이승만 대통령의 1차 사료를 공부하는 셈이고요. 마치 백범일지와 같이 백범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김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기를 썼듯이 이승만 대통령도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기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러니까 백범은 자기 좀 주관적인 어떤 감상을 일기에다 많이 썼는데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뭐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주 드라이하게 몇 월 며칠 나는 무슨 일을 했다 라는 식으로 쓰여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일기의 시작에 보면요. 1904년 11월 4일 오후 1시에 인천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 그 다음에 목포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시모노세키로 갔다. 고베로 갔다. 요코하마로 갔다. 호놀루루 갔다.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그러니까 1904년에 미국으로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쭉 쓰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일기가 끝날 때 1944년 12월 31일 일기를 보면은 굿펠로우 대령을 통화를 했던가요? 하여튼 굿펠로우 대령과 무엇을 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건 없고 그 굿펠로우라는 분은 OSS 작전을 책임지던 미국의 군사 책임자였죠. 그 사람하고 자기가 연락을 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가장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일기 중에서 정서적으로 풍부한 내용이 담긴 곳은 1933년 제가 만주와 이승만 영상에서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라는 문건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주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1933년 제네바에 가서 국제연맹에다가 만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독립돼야 된다는 주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 부분, 그 부분에 관한 일기가 굉장히 좀 내용이 풍부합니다. 드라이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과 또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나, 그 각국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정리가 돼 있고요. 또 1944년 부분에 가면은 1944년 9월 1일 일기가 굉장히 긴데요. 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05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카츠라 다로 공작과 비밀 협정을 맺고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1882년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40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독립을 기다려왔습니다. 1919년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한국인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우리의 결심을 입증하기 위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가 3.1 운동을 벌였다가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협박하였고 그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에게 중국 산동반도를 내줌으로써 일본과 유화 정책을 맺고 한국의 정의를 바라는 호소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곧 충돌하리란 걸 알고 있으며 그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중한 공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우리 민족만 제외되어 한국인들은 물론 우리의 많은 미국 친구들도 한국을 다른 강대국에 팔아넘길 또 다른 비밀 협약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설명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9월 1일 일기는 국무성의 조셉 그루라는 사람하고 면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일기 내용을 보면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외교적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승만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되고 앞으로 제 희망이 있다면은 이 이승만 일기를 좀 축약을 해서 좀 재미있고 중요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전 국민이 특히 초중고 학생들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지도로 그려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구글 맵에서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이동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연설 또 뭐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발언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같이 연동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쓴 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우리 틀딱TV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틀딱